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현대시의 거장 서정주의 대표작 중 하나인 국화옆에서를 통해 한국적 서정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노란 국화가 피어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요하고 담백한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사색에 빠지곤 합니다. 서정주의 시 국화옆에서는 바로 그런 순간을 포착하여 한국인의 정서와 미학을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고 이 시에 담긴 한국적 서정의 미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 문화와 정서가 어떻게 현대시로 승화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시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시 분석에 앞서 시인 서정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주는 1915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 2000년에 별세한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입니다. 그는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를 모두 겪으며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서정주의 시세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생명력을 노래했고, 중기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전통적 가치를 탐구했으며, 후기에는 불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초월적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국화옆에서는 1948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서정주의 중기 작품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서정주는 한국의 전통적 정서와 미의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와 미학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몰두했는데, 국화옆에서는 그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화옆에서의 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천천히, 그리고 감정을 담아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가을의 국화, 그리고 그 꽃을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이 어우러져 특별한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화옆에서는 총 3면으로 구성된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길이 속에 깊은 감정과 사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1연과 2연은 각각 2행으로, 3연은 3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연의 2행은 완벽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동일한 구절로 시작하는 반복 구조는 한국 전통 시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민요나 시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반복은 운율을 만들어내고 정서적 공명을 강화합니다. 또한 나보다, 울었나 보다와 같은 표현은 추측이나 회상의 뉘앙스를 담고 있어 화자가 국화를 보며 사색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냅니다. 이런 여운을 남기는 표현 방식 역시 한국 시의 전통적 특징입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주요 이미지와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국화꽃입니다. 국화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특별한 의미를 지닌 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국화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절개와 고결함, 그리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추운 서리를 이겨내고 피는 국화의 특성은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적새와 천둥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자연 현상입니다. 소적새는 봄에 우는 새로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천둥은 여름 장마철에 자주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 두 자연 현상은 국화가 피기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즉 국화가 피기까지의 긴 시간과 과정을 암시합니다. 거울은 자기 성찰의 도구이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거울을 통해 국화를 보면서 자신의 누님을 떠올립니다. 이는 국화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특히 가족의 모습을 발견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무서리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내리는 첫 서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삶의 시련이나 어려움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국화가 피어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으로 차가운 서리가 국화의 노란 꽃잎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름다움을 위한 고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간의 흐름을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국화가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연에서 봄의 소적새와 여름의 천둥을 언급함으로써 국화 한 송이가 피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를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식물의 성장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성숙의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른 화자는 국화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해 현재에 이른 감회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순환에 대한 인식은 한국 전통 미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불교적 세계관과 도가적 자연관이 결합된 한국의 전통 미학은 자연의 순환과 인간 삶의 흐름을 하나로 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주의 이 시는 그런 전통적 세계관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화 옆에서의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동양적, 한국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서구 문학에서는 종종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거나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관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화자는 자연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국화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합니다. 국화를 누님같이 생긴 꽃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자연과 인간의 공감과 교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는 표현에서 화자는 국화가 겪는 시련과 자신의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명하고 감응하는 관계는 한국 전통 미학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에서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나 대상이 아닌 인간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생명체로 바라봅니다. 이런 관점은 국화 옆에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며 이것이 한국적 서정의 미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시에 드러난 한국적 정서와 미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담백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의 추구입니다. 국화는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은 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은은한 아름다움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런 절제된 미학은 한국 전통 예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화려함보다는 여백과 절제를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자아 성찰입니다. 화자는 국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누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처럼 자연물에서 인간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는 한국 전통 시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셋째, 역경을 통한 성숙과 아름다움의 완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국화가 피기 위해 봄부터의 긴 시간과 서리의 시련을 겪어야 했듯이 인간의 삶도 여러 역경을 통해 완성된다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는 한국인의 한과 정서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시련을 통한 성숙과 승화를 중요시하는 한국적 정서를 보여줍니다. 넷째, 가족적 정서와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국화를 누님같이 생긴 꽃으로 표현한 것은 한국인의 강한 가족 유대와 정서를 반영합니다. 특히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더니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그리움과 회한의 정서는 한국 서정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국화 옆에서만의 독특한 한국적 서정의 미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화 옆에서가 발표된 지 70년이 넘은 지금, 이 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시가 다루는 생명의 순환과 성숙의 과정,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연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시는 잃어버린 교감의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절제와 여백의 미학, 그리고 깊은 사색의 가치를 이 시는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화려한 현대 문화 속에서 국화처럼 오랜 시간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피어나는 아름다움의 의미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인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고독과 그리움,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한과 성찰의 감정을 이 시는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독자들이 이 시에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발견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단순히 가을꽃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미의식을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위로를 줍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시들과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지용의 향수와 비교할 때 두 시 모두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지만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향수가 고향에 대한 직접적인 그리움을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국화 옆에서는 국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리움과 회한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과 비교하면 두 작품 모두 시간의 흐름과 기다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진이의 시가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한다면 서정주의 시는 자연의 순환과 인간 삶의 과정에 대한 좀 더 철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가 가진 독특한 미학적 특성과 한국 시문학사에서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화 옆에서를 어떻게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가을에 피는 국화를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시를 읽고 실제 국화를 바라보며 시인이 느꼈을 감정과 사색을 함께 경험해보는 것은 시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자신의 삶에서 국화 같은 순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를 통해 이룬 성취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맞이한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경험을 통해 시의 메시지가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셋째,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리듬과 운율을 살려 천천히 소리내어 읽다 보면 글로만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시의 음악성과 정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감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듣고 자신의 감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국화 옆에서의 한국적 서정의 미학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에 담긴 한국적 서정의 미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는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정서와 미의식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국화라는 평범한 꽃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순환, 인간과 자연의 교감, 그리고 삶의 성숙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 시는 한국 시문학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걸작입니다. 특히 담백하고 절제된 표현 속에 깊은 사색과 정서를 담아내는 방식은 한국 전통 미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화려함보다는 여백을, 직접적 표현보다는 암시와 여운을 중시하는 이런 미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노란 국화 한 송이를 바라보며 서정주의 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시인이 경험했던 한국적 서정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